Hello there. Welcome back to the Phonological Studies. Today, we talk about aspiration, unaspiration, flapping, and H deletion. These four phonological alternations are interrelated in the sense that they share phonological environment. 예, flapping과 unaspiration 그리고 H deletion은 겉보기에는 매우 다른 현상이지만 그 배후를 보면 이들 변화는 환경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flapping 또는 무기음화가 일어나는 환경과 H deletion이 일어나는 환경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환경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지향점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lapping과 H deletion은 일종의 약화 현상으로 무성 파열음이 aspiration을 동반하지 않는 위치인 경우 무성 파열음이 약화되어 무기음이 되고 그 자리에 TD가 오면 flap 사운드, 즉 설탄음으로 약화되고 이렇게 약화되는 자리에 H가 오게 되면 그 H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기음화, 설탄음화, 그리고 H 탈락은 서로 환경을 공유하는 현상임을 관찰할 것입니다. 이것을 H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H는 aspiration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나타나고 또 flapping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탈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aspiration, unaspiration, flapping 그리고 H deletion의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 봅니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 PTK는 때로 강한 기식음을 동반하여 소리가 납니다. 여기 있는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pajama, attain, paint 이런 곳에서 p 소리, aspiration을 동반하는 소리가 납니다. 유기음은 IPA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자음의 어깨 글자 H를 써서 이렇게 표시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합니다. 첫 줄 A에서는 단어의 앞에서 유기음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단어의 제일 앞에 위치해 있는 PTK는 기식음을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줄은 단어초는 아닙니다. 단어초는 아니지만 강세 음절의 첫 소리입니다. 영어는 강약형의 트로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세 음절의 첫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음보의 첫 소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단어초나 음보초에 PTK가 있으면 기식음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단어초이면서 음절초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기식음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식음의 정도를 보면 단어초이면서 음보초인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음보초, 2등 그리고 단어초에 있을 때 3등, 그 기타 위치가 4등 이렇게 에스피레이션의 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식음화를 규칙화하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minus continuant minus voice, 즉 무성 파열음은 SG가 된다. 즉 aspiration이 된다. 이것은 단어 경계, 이것은 foot 경계, 그러니까 단어초나 foot이 앞에 있을 때 기식음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지를 이용해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C는 CH가 된다. 이것이 이제 유기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니까요. 단어초나 음보초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성 폐쇄음은 단어초나 음보초에서 기식음을 동반하는 소리로 나타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단어초나 음보초가 아닌 경우는 기식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예가 TD의 설탄음화입니다. 영어의 TD는 유기음이 없는 경우 설탄음 flap 사운드로 나타납니다. 여기 예를 들어줬습니다. water, letter, ferry, rider 이런데 또 제일 밑에 riddle, settle, little, battle 이런데 예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러한 예에서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flap 사운드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처음 두 줄의 예를 피상적으로 본다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거기에 T가 위치할 때, D가 위치할 때 flap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hotel, atomic, titanic, atop
이런 예에서 보는 것처럼 뒷모음에 강세가 있으면 결국 음보초가 돼서 여기에서는 유기음화가 일어납니다. 앞모음에 강세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줄의 water는 앞모음에 강세가 있고 뒷모음에 강세가 없지만 두 번째에 comedy의 예를 들면 medy 둘 다 매와 디 둘 다 강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세 번째를 보면 강세가 있는데 뒤에 모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뒤에 성절 자음이 따라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설탄음화 규칙은 단순히 모음과 모음 사이가 아니라 모음의 역할을 하는 두 소리의 중간에 있는 경우를 봅니다. 이때 실제 영어의 음소 분별을 위한 변별 자질은 아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실레빅을 쓰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T와 D는 뭐가 된다? 플랩이 된다. 플러스 실레빅과 플러스 실레빅 사이에서. 그런데 두 번째 모음에서는 마이너스 스트레스, 강세가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실레빅을 통해서 강세 있는 모음과 강세 없는 모음 사이, 강세 없는 모음과 강세 없는 모음 사이, 그리고 강세 있는 모음과 성절자음 사이, 이러한 것들을 다 따로따로 표시할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냥 모음과 모음 사이, 그러나 뒷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라고 하는 아주 흔한 환경 하나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좀 특이한 설탄음화가 일어납니다. winner, runner, center 이렇게 N 소리가 끼어져 있는데도 여기 보는 것처럼 플랩 사운드가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음절이 발음에 비음이 있어서 모음과 모음 사이가 아닌 경우에도 때로 설탄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규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winter의 형태가 입력부입니다. 거기서 먼저 이 n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비음이 비모음화가 되는 vowel nasalization 현상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nasal된 vowel 뒤에 n이 사라지는 비모음 뒤에 비음 탈락, nasal deletion after nasalized vowel 이렇게 해서 비모음 뒤에 비음이 탈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 T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flapping, 즉 설탄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규칙에 적용돼서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놓이게 되어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비로소 설탄음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모음 뒤에 비음이 탈락하는 순간에 T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놓이게 돼서 이로 인해서 설탄음화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영어 음률로는 여러 개의 규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도 있고,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환경을 파괴하여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출혈관계, bleeding relation, 그리고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feeding relation, 급여 관계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것처럼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T 또는 D는 flap 사운드가 됩니다. T, D 소리의 음가가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P, K의 경우는 무기음으로 발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를 보면 happy, paper, ticket, kicker, apple, people, pickle, tickle 이런 식으로 크가 아니라 끄, 피가 아니라 뻐의 형태가 나옵니다. 사실상 IPA에서는 무기음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무기음 자음만을 표시를 하는데, 영어의 경우는 aspiration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이 무기음을 따라 표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깨 글자를 찍어서 표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개의 입구로 표시를 어깨 글자를 써서 표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IPA의 방식을 따라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빠, 여기 나오는 빠, 그리고 요거는
티켓은 H가 있어야 되겠죠. 티켓 앞에는 캣거드 H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빠졌네요. apple 이럴 때 P 위에 이꼬르 표시, K 위에 이꼬르 표시는 뭐냐? 약화된 P 또는 K, 이것을 무기음화된 K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happy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happy의 발음은 실제로는 happy가 아니라 aspiration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happy가 돼서 오히려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paper의 경우는 앞에 있는 p는 aspiration이 있죠. 뒤에 있는 p는 aspiration이 없습니다. 이 비슷하게 people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p는 aspiration이 있고 뒤에 있는 p는 aspiration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무슨 pepper다, popper다 이런 발음을 보면 앞에 나오는 p는 aspiration이 있고 뒤에 나오는 p는 aspiration이 없이 무기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뒷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 파 소리는 무기음으로 발음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무기음은 비록 S 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과서를 보면 무기음화를 얘기할 때 주로 S 뒤의 환경을 얘기하죠. 그래서 speak다, stake다, skate다 이렇게 S 뒤에서의 무기음화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무기음은 앞에서 본 것처럼 모음과 모음 사이, 뒷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에도 무기음화로 나타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환경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무기음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예를 보면 ample 이렇게 앞에 비음이 있어도 약한 음절의 앞에서 pumping, helping 이렇게 다른 소리가 있어도 filter, sinking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pumping하고 뭐 빠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pumping은 아니지만 pumping과 pumping의 중간 aspiration이 아주 약해져서 거의 aspiration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발음할 때는 after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after, rafting, filter, parking, silky, sinking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더 흔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앞에서 음보초나 아니면 단어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강한 기시음을 동반하는 분명한 유기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끝으로 H 딜리션을 봅니다. 글로탈 프리카티브인 H는 강세 유무에 따라서 발음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prohibit 할 때는 나타나지만 prohibition 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inhalant 할 때는 H가 나타나는데 inhalation 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vehicular 할 때는 H가 나타나는데 vehicle 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예를 보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H, 뒷모음은 물론 강세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H가 사라집니다. 뒷모음에 강세가 오는 경우, 즉 강세 음절 초인 경우, 다시 말해서 음보 초인 경우는 당연히 H가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강세는 없어도 humane에서 보는 것처럼 단어의 앞에 있는 경우에는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인접 조건과 구조 조건이 있는데 H 탈락의 경우 인접 조건, adjacency condition은 모음과 모음 사이이다. 그리고 구조 조건은 약음절의 두 밑이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H가 발음되는 경우는 자음이 유기음으로 발음되는 자리와 같이 음보초 또는 단어초입니다. 그리고 H가 발음되지 않는 경우는 TD가 설탄음이 되는 환경입니다. 다만 H는 오직 모음 앞에서만 나타나므로 성절 자음 앞에 오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정리를 해봅니다. H appears in word initial or foot initial positions. 다시 말해서 H is pronounced where aspirate sound CH appears. 요 H와 요 H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H is deleted between stress and unstressed vowels. 다시 말해서 플랩이 나타나는 곳, 거기에서는 H가
탈락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aspiration과 flapping은 H의 구현과 탈락과 환경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H가 혹시 플러스 SG의 자질을 가진 소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물론 SG는 잉여적인 자질로 aspiration을 나타내지만 여기서 이 H와 이 CH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H도 플러스 SG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별 자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변별 자질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소의 음가가 강화되는 위치와 약화되는 위치가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강화되는 위치는 단어초, 음보초이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렇게 뒷모음의 강세가 없을 때 이런 것은 약화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되는 위치 그게 어디예요? 음보초와 단어초로서 여기에서는 PTK가 유기음이 되고 H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H는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화되는 위치는 어디냐? 모음과 강세 없는 모음 사이 뒷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요. 물론 이 강세 없는 모음이라는 것은 성절 자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PK는 무기음이 되고 TD는 설탄음이 되고 H는 탈락한다. 이와 같이 무기음화, unaspiration, 그리고 설탄음화, flapping, 그리고 H 탈락, H deletion 이것은 일종의 약형으로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의문 현상이지만 의문 현상의 구조 조건과 인접 조건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 hope you have enjoyed this video clip. I'll be back soon. Have a good one. Bye bye.